안녕하세요. 하윤아빠 소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X6 2대 출고 후기로 대표님 두 분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두 분 모두 최초 접촉했던 영업사원들의 견적과 진행 방식이 상당히 사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윤아빠는 어떻게 상담해서 출고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대표님 사연입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하려는 찰나 금액이 비싸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대표님은 두 명의 영업사원에게 받은 견적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두 견적 모두 정말 과간이었어요. 한 명은 취등록세를 뺀 꼼수 견적이었고요. 한 명은 수익을 최대로 넣은 견적이었어요. 한 달에 조그만 금액이 차이 나면 그냥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월 30만원 이상 차이 나니까 대표님은 리스 진행을 저에게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리스 진행 시 딜러, 캐피탈, 그 다음에 고객 이렇게 3명 등장하죠. 근데 이제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배정된 차량은 그대로 두고 리스 영업사원을 교체하는 거예요. 저로 말이죠. 그러면 출고 바로 가능하고 리스료도 확 낮춰서 진행 가능하니까 이제 바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딜러사와 이제 캐피탈 영업사원 이 둘의 관계가 끈끈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리스 담당자를 교체를 하려고 고객이 얘기를 하면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것도 고객이고 이자를 내는 것도 고객인데 왜 비싼 이자로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고 딜러분과 얘기한다면 저렴한 이자로 리스 진행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자가 비싸든 배정된 딜러사에서 주는 리스로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싼 건 나쁜 거고 저렴한 게 좋은 거죠. 영업사원마다 수익을 내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번 내용이 되게 심각했어요. 대표님이 계약서 작성하려고 했던 영업사원은 진짜 좀 안 좋은 쪽으로 대단했는데요. 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랬어요. 견적서 보니까 공채에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리스료 산출 시 취등록세 포함으로 산출되는 게 기본인데 취등록세가 높으면 당연히 리스료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BMW X6 리스 진행 시에는 공채가 0원이에요. 100원도 안 들어가요. 등록할 때 공채가 0원이면 견적서에 넣은 100만 원 전액이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도 풀로 넣는데 취등록세 공채에서도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남긴 거예요. 대표님이 리스가 이제 처음이고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친구가 좀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견적을 본 그 영업사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허위 견적이다. 이거 견적서 잘못 짰다. 이 사람 영업한 사람 맞냐? 왜 공채가 안 들어갔냐? 이제 오히려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기가 차가지고 제가 카톡에도 보시면 내용이 이제 적혀 있지만 혹시라도 공채가 100원이라도 발생된다면 제가 대표님한테 추가 비용을 요청한다면 X6 리스 계약 동안 60개월 동안 그냥 공짜로 타세요. 제가 하윤 아빠가 리스로 다 내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안내 드렸거든요. 지금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영업사원 수익에 따라 BMW X6 리스 똑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한 달에 30만 원 더 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가 영업사원 수익이 가장 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표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표님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슬픈데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 사이, 리스 영업사원과 대표님은 친구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최초 하윤 아빠를 통해서 2월 달에 포르쉐 차량 비교 견적을 요청하셨어요. 당연히 전화로 말씀드려서 리스를 가리고 주시면 세팅만 동일하게 해서 드릴 테니까 더 저렴한 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차 상담을 완료했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 대표님이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을 주셨죠.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대표님이 지금 처한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친구가 리스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친구한테 하려고 마음도 먹었다. 계약금도 넣었고 심사도 이미 봐서 승인도 났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 차보다 내 차가 비싼데 내 차 리스료는 그렇게 안 나간다. 금액이 되게 비싼 거 아니냐. 이제 그러던 찰나에 예전에 하윤 아빠랑 상담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사이가 또 친구고 하니까 진솔하게 상담했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계약하는 건 스토리가 좀 좋지 않다. 두 분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계약은 그냥 기존대로 친구분한테 하셔라. 대신에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월 2, 30만 원 정도 이제 빼가지고 가격 더 저렴하게 낮춰서 진행하셔라. 친구분이랑 한번 얘기 잘 해보셔라. 이제 이렇게 1차 상담을 마무리했거든요. 월요일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한테 수익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제 어디서 정보 가지고 이제 말한 거죠. 너 리스율이 너무 비싼데 조금 더 내려줄 수 없냐? 계약은 너랑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회사에서 누가 알려준 나쁜 수작으로다가 리스 승인 난 거를 이제 취소해버리고 다른 캐피탈로 심사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아예 판을 새로 갈아엎은 거죠. 그러니까 굴러 들어오는 계약도 제 입장에서는 거절했는데 이왕이면 친구랑 하셔라 이렇게. 근데 이 친구 욕심이 되게 과했죠. 이것마저 이제 걷어찬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대표님은 이제 확실히 정리하셨어요. 친구분 정리하셨고 제가 진행하는 딜러사로 신속히 심사 서류를 보내주셨고 당연히 무난하게 승인을 빨리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X6 화이트의 커피 시트 재고도 제가 바로 확보하여 빠른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추후 대표님은 친구분께서 견적서를 주셨는데 뭐 이미 이제 출고까지 했으니까 이제 의미는 없죠. 제가 드린 BMW 파이낸셜 견적보다 월 15만원 더 비싼 견적이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X6 리스로 구매 생각 중이신 대표님들, 내 스스로 호갱이 되기 위한 주문 내용들이 있어요.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나의 이런 부분을 인지하게 하면 비싼 리스로 출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빠른 출고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일주일을 절대 못 기다려요. 1분 1초 무조건 빨라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주 숨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께 딜러분들도 엄청 잘 알죠. 이 차는 빨라서 할인이 적어요. 이 차는 빨라서 조건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드리려면 우선 심사 보시고 바로 계약서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고객이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려 그래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출고는 이렇게 하면 정말 빨라요. 자, 그런데 견적은 상당히 비쌀 겁니다. 이미 이런 상황으로 출고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비교 견적 절대 하지 마세요. 속 엄청 쓰릴 겁니다. 두 번째, 절대 비교 견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출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윤아빠 블로그 보고 오셔서 단순히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예요.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정말 어렵지 않게 종종 많이 접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죠. 대표님, 근데 왜 다른 곳과 견적은 왜 비교 견적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런 답변이 와요. 영업사원이 엄청 상냥하게 친절하게 응대를 되게 빨리 줬다. 되게 상냥했고 뭐 되게 친절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었다.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지 싶은데 이왕 하려면 이렇게 성실한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한테 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인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친절한데 수익이 2천만 원이에요. 자, 이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친절한 거는 수익이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수익이 적은데 친절한 거. 이게 진짜 친절한 거죠. 자, 수익이 2천만 원 아니면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이 정도인데 영업사원이 친절하지 않다? 이건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문제 있는 거죠. 자, 비교 견적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은 담배 필 시간 5분, 여성분들은 커피 마실 시간 뭐 한 10분 정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 땀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인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비교 견적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부 아닌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영업사원마다 하는 말이 다 틀리니까 아주 환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합리적인 소비는 해야겠고 돈을 허투루 쓰면 찝찝한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이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서로 윈윈이다. 약간 뭐 정신승리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됩니다. 자, 소비자, 고객은 친구가 아는 지인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적당히 먹고 알아서 잘해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업사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이 기회야. 어쩌다 한 번 오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10년 일을 했지만 지인한테 진행하신 견적들 한 번씩 받아보면은 중간, 평균 가격으로 나간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냥 비싼 견적 이렇게 출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사원도 잘 알고 있죠. 지인이니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친구 죽어도 비교 견적 안 하니까 이번에 아주 제대로 때려야지. 자, 그래서 수익을 많이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 리스 심사 승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월 수익은 좋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초기라서 목돈이 없습니다. 저는 이자를 더 납부해도 돼요. 다만 초기 비용이 없거나 많아도 10% 정도만 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비싼 리스를 할 확률 99%예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 이자 계산법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싸더라도 내가 원하는 초기 비용으로 진행하면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나의 상황이 괜찮아지면 비싼 리스로 구매하지 말아야죠. 차 한 번 사고 말 거 아니죠.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 실전 팁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리스를 구매하는데 대출 상품을 받는데 이자를 물어보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를 잘 구매해 보신 분들은 이 뜻을 아마 아실 겁니다. 캐피탈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에게 물어보셔도 개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하고 다 다릅니다. 실제로 비교 견적을 하시다 보면 5% 이자라고 하는 견적서가 8% 이자라고 얘기한 견적서보다 더 비싼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영업사원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까 방금 전 제가 안내드린 그 공식 있잖아요. 자, 그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를 찾는 게 가장 저렴한 견적서를 찾는 해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스 계약서, 그 다음에 리스 견적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금융사 중에서 이유를 표기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율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실제 이자를 계산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BMW X6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건 영업사원 수익을 올릴 때 하는 멘트인데요. 자,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이율이 다르죠. 이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자동차 리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다고 더 깎아주지도 않고요. 신용등급이 나쁘다고 더 올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이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이 영업사원을 선택할 때, 정할 때 1순위가 바로 저렴한 숫자, 저렴한 견적입니다. 당연하죠. 저렴한 견적 그대로 진행을 해주는 정직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견적으로 유혹한 뒤 일명 허위 견적, 가짜 견적이죠.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심사 서류를 받아요. 심사 서류를 영업사원한테 준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최소 마음의 반 이상을 이 영업사원한테, 심사 서류를 준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의지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꼼수 영업사원들은 이제부터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심사 결과를 말하면서 말이죠. 실제 심사를 진행하면 지금부터 3년 전까지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 장단점이 발견됩니다. 연체, 소송, 압류, 가압류, 카드 사용 이력 등등 말이죠. 물론 신용등급, 소득 둘 다 좋으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멘트가 안 먹히지만 신용점수, 소득금액 여기서 조금 미비한 분들한테는 심사 결과다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멘트를 하나씩 날립니다. 자, 신용점수 부족, 최근 연체 이력, 최근 대출 이력, 작년 소득 대비 올해 소득 감소, 그 다음에 카드 사용량 감소 등등 개인적인 다소 민감한 부분을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멘트합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신용등급 및 소득금액 미비로 원하시는 초기 비용으로 승인은 낮지만 월 리스료 이자가 소폭 올라갑니다 하면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고객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니까 이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자 오르면 리스로 오르죠. 리스로 오르면 영업사원 수익 오른다고 제가 말했죠. 자, 영업사원 수익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거죠. 신용등급, 소득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다를 수 있어요. A는 초기 비용 없이 진행, B는 10% 넣어야지 진행. 자,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만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비용은 그대로 승인이 났는데 단순히 리스료만 오른다, 뭐 렌트료만 오른다, 이거 개수작, 꼼수. 제가 수익 좀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BMW X6 리스 진행 시 주의사항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빠른 출고를 원한다. 너무 빠른 출고 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비교 견적 또는 계산 통해서 빠르다고 압박하는 영업사원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다는 핑계로 이자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두 번째, 비교 견적 꼭 하셔야 합니다. 할부와 달리 리스로 BMW X6 진행 시 남들보다 이자 2천, 3천 더 납부하는 거 이거 1도 아닙니다. 엄청 쉽습니다. 세 번째, 지인과 진행 시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나 계산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다른 데선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자, 이런 안전 가이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승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등급, 업력, 소득금액 미비, 이런 경우 이제 조금 미비한 경우 좋은 쪽으로 진행할 확률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자 계산법 확실히 숙지하시고 영업사원과 협의하셔야 됩니다. 나 어느 정도 계산할 줄 아니까 나한테 너무 수익 챙기지 마라. 이런 가이드 말이죠. 시간은 무조건 소비자의 편입니다. 처음 리스 진행하시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영업사원들도 최소 한 달 이상은 업무에 집중해야 알까 말까인데 이제 막 알아보는 소비자가 단번에 이해하는 건 사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르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피해보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도 하윤아빠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